그러면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것도 가끔 써도 되지 않아요? 이렇게 지금 약간 살짝 이런 것들. 그러니까 촬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네, 그쵸. 이런 거 약간 살짝 있고. 그쵸. 헛소리 하는 거. 편하게 봐. 헛소리. 자. 업종이 중요하단 말이지. 네. 그 업종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보자고. 네. 업종 할 때, 업종을 신청할 때 먼저 필요 서류가 있을까? 필요 서류요? 주의해야 될 사항이라든지 뭐 이런 아니면 쪽. 맞아요. 네. 홍쌤 말씀하신 거죠. 얘기해봐 그런 거. 아, 그래요? 근데 이제 법인 같은 경우에는 좀 특히 좀 주의하셔야 되는데 법인 등기부등본상에 이제 목적 사업이라고 좀 나와 있는 데가 있어요. 거기 보면 뭐 하시고자 하는 뭐 목적이 다 적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 없는 업종은 사업자 등록 신청할 때 신청하실 수 없으세요. 그래서 이제 또 법인 등기부등본 이제 정정하거나 하실 때 좀 수수료가 발생을 하시게 업무상. 되는데, 아.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 법인을 설립했을 때부터 이제 나중에 이제 대표님들께서 나중에 어떤 사업까지 할 것인지 좀 고려를 하신 다음에 이제 거기 목적 사업에 이제 다 적으시면 좀 나중에 좀 비용 측면에서도 좀 절감되시고, 그렇지, 네, 그렇지. 업종 추가하실 때도 좀 빠르게 원활하게 좀 진행이 되실 맞아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은 거래처 사장님 그 법인 대표자 분들께서 네. 그런 거 잘 모르시니까 그냥 네. 사업자 등록증상에 그냥 아무거나 추가하시면 되는 줄 아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가끔 보면은 그냥 뭐 진짜 하고 싶은 업종을 추가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때는 이제 법인 등기부상에 추가를 있어야, 그러니까 그 해당하는 업종이 있어야 법인 사업자 등록증상에 그거 추가할 수 있다고 항상 안내를 드리고 있죠. 그러니까 또 불필요하게 또 이제 뭐 법무사 수수 나오면은 또 이 초기 법인 사업자들이 굉장히 또 비용이 민감하다 그렇죠. 보니까 네, 맞아요. 네. 또 비용 많이 나오니 하면서 또 이제 법무사가 뭐 그러니 뭐 XX 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 먼저 그런 사태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업종 선택은 신중을 기한다. 네,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업종도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닌 게 내가 알고 이런 말이야. 이게 인허가 업종 이런 게 있단 말이지. 맞아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한번? 네. 업종 같은 경우는 자유업종이라고 이제 뭐 다른 뭐 허가나 뭐 신고 등록 이런 게 누구든지 필요 할 없이 수 있는 것들.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업종이 있고요. 또 따로 이제 관할 이제 관서에 이제 인허가를 받아야 되는지 또 신고를 해야 되든지 또 등록을 해야 되는 업종이 또 따로 있어요. 아. 네, 이런 인허가나 이제 신고 등록이 필요한 업종은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실 때도 허가증, 신고 필증, 등록증, 사본을 이제 필수 서류로 이제 첨부를 하셔야 돼요. 신고하실 때. 그런 거는 우리가 어디서 확인할 수가 있죠? 일단 좀 확인하시는 방법이 좀 어려운데 우리가 그 블로그를 안 그래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지금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블로그에다가 따로 설명을 한번 게시를 하는 것도 오케이. 네, 좋아. 캡처하시면 네. 자, 어려운 얘기일 수 있으니까 정리를 좀 해줄게. 정리 좀 해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허가 업종, 그 신고 업종, 등록 업종을 나눌 수가 있는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아래로 갈수록 더 절차가 까다로운 거거든 이게. 허가가 그나마 쉬운 거고 신고가 거꾸로 얘기구나. 거꾸로 해서 등록이 그나마 쉬운 거고 신고 업종은 좀 어려운 거고 허가는 관청에 허가가 필요하니까 가장 어려운 거거든. 예시를 좀 들어볼게요. 그래서 등록 업종 가장 난이도가 쉬운 등록 업종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여행사나 여행사, 부동산 중개업, 중개사무실, 네, 저희 주변에 좀 요즘 좀 어려우신 인터넷 PC방 등이 계십니다. 이런 것들은 등록 업종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허가가 쉽게 나온다. 네. 그리고 신고 업종, 그다음에 신고 업종 같은 거는 이제 일반 음식점들, 그다음에 저희 통신 판매업 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통신 판매.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말하는 뭐 KT랑 SK 뭐 매장들 뭐 핸드폰 파는 매장들이 저게 그 전자상거래죠. 전자상거래. 대표적으로 이제 아. 요즘에는 인터넷에서 이제 전자상거래를 온라인. 많이 하시니까 온라인. 온라인 전자상거래 하시는 분들이 내가 먼저, 몰랐네. 통신 판매업으로 신고를 죄송합니다. 하시죠. 예. 저도 열 때가 있습니다. 예. 가장 그 어려운 허가 업종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약간 전문적인 느낌이 필요할 것 같은데. 네, 응. 의약품 도매업, 그다음에 저희 경매업, 그다음에 이제 식육 가공업,
등이 있습니다. 네. 발음이 어렵네요. 식육가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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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또 플러스에서 이제 단란주점. 네. 그러니까 네. 우리 몸과 관련된 그런 건강상의 업종이랄지 유흥 성격들은 굉장히 좀 맞습니다. 허가 어려운 걸로 이해하면 될 것 네,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업종에 따른 혜택이 많이 차이가 난다고 좀 얘기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업종별 혜택이랄지 차이가 어떤 게 있을지 한번 김세무사가 설명 좀 해볼까? 이게 음. 우리가 보통 사업자 등록을 할 때 이제 업종 코드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업종 코드. 네, 네. 뭐 대분류로 보면은 뭐 도소매다, 뭐다 뭐 제조업이다 뭐다 있는데 그 대분류나 그 세세분류에 따라서 업종 코드가 있는데 그 업종 코드에 따라서 우리가 감면받을 수 있는 혜택들이 있단 말이죠. 이게 창업할 때는 대표적으로 뭐 중소기업 특별 세액 감면이나 아니면은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들이 있는데 그 업종 코드에 따라서 감면율이 또 달라요. 조금씩 뭐 10%, 뭐 20%, 30% 이렇게 다른데 그렇지. 그런 것들이 이제 업종을 할 때 되게 중요한 점이긴 해요. 왜냐면은 내가 업종 코드를 잘못 기재를 하면은 아예 그거를 감면을 좀 율 자체를 다르게 받으실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업종을 선정을 하실 때도 혹시 주위에 이제 조언을 받으실 수 있는 세무 회계 전문가 분들이 계시다면 충분히 조언을 받으시고 업종 코드를 선택하시면은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플러스에서 세금 측면만 본다고 한다면은 업종에 따라서 뭐 세액 감면이 있으니까 네. 뭐 세금적인 혜택은 물론 있겠지만 거기에 플러스 해가지고 뭐 정부 자금이랄지 금융권에 네. 뭐 대출 이슈 있을 경우도 우대해 주는 업종이 있거든요. 분명히.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업종은 세금 플러스 자금 양쪽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 플러스에서 해서 등기 시에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과다한 비용 문제 있기 때문에 네. 신중하게 고르시라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맞습니다. 예. 네. 자, 그러면 이제 사업자 등록이 나왔어요. 네. 나온 다음에 그 후에 절차에 대해서 한번 말해보고 싶습니다. 네. 사업자 등록 발급된 후에는 어떤 절차가 또 남아있지? 이제는 마지막으로는 마지막은 아니죠. 이제 첫 걸음인데 절차상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은 이제 법인 계좌랑 이제 경제 활동을 통장 개설 경제 활동을 하셔야 되니까 이제 통장을 개설하거나 이제 신용카드를 만드셔야 하는데 그 우리가 법인을 처음에 경제 활동을 하실 때 여의치가 않아서 개인 대표자분께서 자기 개인 돈을 지출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지 마시고 꼭 법인 등기가 나오고 사업자 등록증이 나오면 꼭 은행에 방문하셔서 법인 통장을 개설하시고 그 다음에 신용카드를 꼭 만드시길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야 모든 법인의 모든 수익과 지출에 관련된 거래들은 법인 통장과 신용카드를 이루로 하는 게 맞거든요. 네, 법적으로 지출 증빙 같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꼭 사업자 등록 후에는 통장 개설하시고 신용카드를 꼭 만드시길 추천을 드립니다. 이 타입은 제가 실무적으로 좀 많이 받는 질문들이 있는데 네. 그걸 한번 좀 물어볼게요. 법인 사업자를 등록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네. 그런데 법인 통장이 법인 카드가 안 나오신 분도 있더라고요. 아 맞아요. 그거 그게 있나? 그게? 처음에 아무래도 처음 이제 사업을 시작하시다 보니까 실적이 없어서 그 은행에서 그거를 잘 안 받아 주시는 경우가 좀 많아요. 네, 그 실적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꼭 사전에 그 우리 은행에다가 문의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도 우리가 자본금을 넣으시니까 통장 계좌에다가 체크카드는 그래도 최소한 발급이 되거든요. 그래서 신용카드는 조금은 최소 3개월에서는 실적이 이제 보통 3개월 이후부터 이제 집계가 되니까 부가세 신고가 들어가서 그 이후에 집계가 돼서 그때부터는 실적이 쌓이게 되니 그 이후에 신용카드가 만들어질 수도 있어서 그것만 좀 유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최근에 본 기사인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 법인 카드만 발급을 대행해 주는 스타트업이 있대요. 아 그래요? 그건 진짜 몰랐습니다. 그거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오늘 한 내용들 제가 좀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사업자 등록 신청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내에 반드시 해야 된다. 안 할 경우에는 매출액에 대해서 가산세가 붙는다. 1%. 그러면은 사업자 등록 내기 전에 법인 매출이 1억이면은 무려 100만 원의 가산세가 붙습니다. 네. 세 번째로
사업자 등록 신청은 세무서 또는 홈택스도 가능하다. 네 번째, 사업자 등록 신청 시 임대차 계약서 그리고 법인 등기부상 필요 서류들이 다 구비되어야 된다. 다섯 번째, 법인 등기상 목적 사업만, 정해진 목적 사업만 사업자 등록증상에도 목적 사업으로 업종이 추가 가능하다. 여섯 번째, 허가, 신고, 등록 업종은 허가증, 신고 필증, 등록증 사본이 반드시 필요하다. 일곱 번째, 업종별로 세 감면 혜택도 다르고 플러스 여러 가지 자금 지원도 틀리기 때문에 업종 선택은 충분히 신중을 기하셔라. 여덟 번째, 법인 계좌 개설과 법인 카드는 사업자 등록 신청 후에야 가능한 절차다. 여기까지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다음 편에서는 좀 더 흥미있고 도움될 수 있는 주제로 준비해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